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를 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6만 명대로 회복된 가운데 유학 연수생들은 3만 5천 명, 취업자들은 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의료비와 처방약값 등으로 25억 달러나 사기 신청한 78명이 적발됐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로 대폭 올라가 올해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액션과 캐릭터 등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 귀공자가 30일 버지니아 펠팩스 리걸 타운센터에서 개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등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이제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를 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온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 조치를 금지시킴에 따라 한인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함에도 흑인과 히스패닉에 밀려 불합격하는 역차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오래된 대학 입시 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6대3으로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스파 대법관 6명이 전원 불법으로 결정한 다수 의견에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모든 학생들은 인종을 기반한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해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 사립대학들과 주립대학들까지 신입생 선발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온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입이나 정부 수주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번에 파기 판결을 받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근거에 각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며 입학생 수가 적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우대해 적정 수준 입학하도록 조치해왔습니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캠퍼스의 인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으나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데도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밀려 탈락하는 바람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진 케이스들은 하버드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대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는 가장 최근에는 2016년 텍사스 주립대학 어스틴 캠퍼스의 케이스가 다뤄졌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당시 4대3의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합법 유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17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잇따른 보스파 대법관들의 기용으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는 수명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미 전역의 모든 대학들이 수십 년간 지속돼온 소수계 우대를 반영하는 신입생 선발 요강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나아가 버지니아에 소재하면서도 전국적인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TJ 과학고등학교에서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우대, 아시아계 역차별 문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지난 한 해 6만 명에 육박해 팬데믹 탈출에 맞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학 연수생들이 3만 5천 명, 취업자들이 1만 5천 명이고 방문과 기타 비자 취득자들이 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와 비슷하게 미국 비자 취득에서도 팬데믹 이전의 열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5만 9,564명으로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인 2020년에는 3만 7,600명, 2021년에는 4만 3,500명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에는 6만 명으로 대폭 반등한 것입니다. 다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에 7만 6천 명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 6만 명 가운데 유학 연수생들이 3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팬데믹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F 유학생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에 2만 명을 넘겨 2만 225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1만 900명보다 2배나 급증하며 팬데믹 직전에 2만 3,800명을 거의 따라잡은 것입니다. 제2교원 연수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2년 연속 7,000명대에 머물다가 2022년에는 12,600명으로 거의 2배나 급증했습니다. 취업비자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L주재원 비자는 지난해 5,218명으로 2년 연속 수준보다 약 2배나 반등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포함하는 H취업비자 취득자들은 지난해 3,000명에 육박하며 역시 팬데믹 기간보다 약 2배나 늘어났습니다. 특기자 취업비자는 1,100명, 피예체능 취업비자는 1,350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기간 때보다는 모두 2배 급증하며 팬데믹 직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투자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3,350명으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무비자로 90일간 머무는 대신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B1, B2 방문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5,700명으로 전년보다는 크게 늘어났으나 팬데믹 직전보다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비자 방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유학 연수 비자와 돈까지 벌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많이 취득해야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내 파워 신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탄력과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서 의료비와 처방약값 등으로 25억 달러나 사기 신청한 78명이 대대적인 단속에서 적발됐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78명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 등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전문 의료진들도 포함돼 있어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허위 처방전 등 의료 서류를 발급해주고 의료비를 정부나 민간보험 등의 사기 신청에 거액을 챙기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사기 신청서에는 의사 등 전문 의료인들까지 가담하고 있고 단순히 사기 신청으로 의료비를 챙기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 등을 확산시키는 2차, 3차 피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16개 주에서 2주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사기 신청으로 25억 달러를 챙겼던 7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의료비를 사기 신청해 20억 달러나 챙긴 헬스케어 관련 회사 대표들과 책임자들입니다. 10명은 사기 신청에 악용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입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전문 의료인들이 헬스케어 회사들과 짜고 필요하지도 않은 처방약을 구입하도록 허위 처방전을 써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위험한 약품들도 대거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값싼 약품을 구입하고 비싼 정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사용한 사기 신청으로 메디케어 등으로부터 거액을 챙겨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회사는 마약성 진통제 등을 불법 유통 채널에서 값싸게 사들인 다음 합법 거래처에서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꾸며 1억 5천만 달러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회사의 범죄 행위에는 의사 24명이나 가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근래 들어 허위 처방전과 사기 의료비 신청에서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등 위험 약품들이 대거 포함돼 마약을 확산시키는 제2, 제3의 피해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어에서만 한 해에 사기 청구나 과도한 청구 등으로 5천억 달러 이상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당 이익을 챙긴 회사 대표나 의료인들은 럭셔리 고급 자동차와 보석, 요트 등에 물 쓰듯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법무부는 개탄했습니다. 미국에선 갖가지 수법으로 주인 없는 정부 돈을 가로채려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몰지각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전문 의료인들까지 가담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2%로 대폭 올라가 올해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속보치에서 1.3%였으나 최종치에선 소비 지출과 수출의 급등으로 2%로 대폭 올라간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는 리세션, 불경기를 피해갈 것이라는 기대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1분기 최종치에서 2%로 올라갔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처음에 1.1%에 그쳤으나 두 번째 수정에선 1.3%로 소폭 올라갔는데 세 번째 최종치에선 2%로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소비 지출과 수출이 예상보다 급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소비 지출은 4.2%나 급증해 2021년 2분기 이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1분기에 7.8%나 급증해 전분기 마이너스 3.7%에서 급반등했습니다. 정부 지출 또한 1분기에 5%나 늘어나 성장률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1분기 석 달 동안 미국민들의 개인소득, 가처분소득, 저축이 모두 늘어난 반면 개인 소비지출 물가인 PCE는 4%대로 진정돼 예상보다 좋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1분기 석 달 동안 12.9%나 급증했으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가처분소득은 8.5%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의 저축률도 4.3%로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석 달 동안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는 4.1%로 진정됐고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4.9%로 둔화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10번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리가 안정된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5월에 33만 9천 개나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급속도로 고용이 냉각되며 실업률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 지출이 강세를 유지하는 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 즉 경기 후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국 경제가 적어도 올해에는 리세션,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갈수록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목표치보다 2배인 물가를 더 잡기 위해 7월 말 회의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올해 4번 남은 회의에서 최소 0.25%포인트씩 2번, 합해 0.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영화 귀공자가 한국에 이어 버지니아 펠팩스에서도 30일 개봉합니다. 캐릭터 하나가 영화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영화들은 내용면에서는 아쉽다는 평을 듣곤 하는데요. 귀공자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며 각종 평론 사이트에서도 우수한 별점을 받고 순항 중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량도 늘게 되는데 K영화를 찾는 관람객들이 많으면 더 많은 한국 영화 상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안혜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격 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상 깊게 남은 영화 기공자의 선전 문구입니다. K 출신 소재들이 제법 높은 랭킹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익숙해지는 요즘, 액션과 캐릭터 모두 잡아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 기공자가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페어팩스 리갈타운 센터에서 6월 30일 개봉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캐릭터가 영화 전체를 먹여 살리는 영화들이 흥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화에서 시작된 마블 캐릭터들이라던가 단역에 불과했던 조커의 여자친구 이야기 등 개성 있는 캐릭터만 잡으면 그 캐릭터들은 자신의 성격대로 사고를 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등 영화에서 캐릭터는 숨을 쉬고 살아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캐릭터 영화의 단점은 플롯, 줄거리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캐릭터 영화의 단점을 부당거래와 악마를 보았다에서 각본을 맡았고 신세계와 대호, 낙원의 밤의 감독을 맡았던 작가 겸 감독인 박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면서 영화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잡는 데 성공한 수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느와르 영화의 귀재로도 불리는 박훈정 감독은 신인 배우를 발굴하는 탁월한 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항상 멜로 영화의 말랑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김선호를 희대의 악당역인 귀공자 역으로 캐스팅했으며 신인 배우인 강태주를 마르코 역으로 발굴했고 한의사 역의 김강호가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어 윤주역의 고아라가 영화의 홍일점으로 활용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3명의 추격자들이 한 명을 쫓는 추격자들이 모여서 얽히고 설키는 액션 추격을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 평점, 유튜브 평론가 평점에서 모두 우수한 별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의사 대 귀공자의 구도나 수술비를 구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마르코의 갈등, 의문의 여인 윤주가 나오는 이 영화는 끝까지 귀공자의 정체에 대해 궁금함을 유발하며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찬사받았습니다. 영화 귀공자의 관계자는 속도감 있으면서 습하고 뜨거운 느낌, 필름이 갖고 있는 감성을 영화에 녹여내겠다는 포부가 성공적으로 표현되었다며 2023년 새로운 캐릭터 느와르 영화 기공자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영화 기공자는 6월 30일부터 페어팩스 리갈타운 센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